그냥 캔들만 놓고 볼게요. 결국에 제 생각에는 기초가 기법이고 기법은 별게 없어요. 그냥 기초에서 다 오고 그 기본기를 누가 얼마나 잘 써먹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떡락에 나왔던 부분을 보시면은 캔들을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어쨌든 캔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가, 공가, 고가, 저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내가 인지하고 있냐 그거에 따라 대응하고 있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성봉 어떤 게 맞고 떨어졌냐 아니면 그거를 돌파했냐 그거는 결국에는 봉의 완성을 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캔들의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이 떨어졌죠. 장대 음봉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물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란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캔들로만 봤을 때 거래량을 지워볼게요. 캔들로만 봤을 때 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죠. 지금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날 윗꼬리 밑 아랫꼬리가 강하게 반등이란 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거래량에 의한 분석과 그 다음에 어쨌든 보시면 얘가 이게 양봉이 떴잖아요. 거래량에 의해서 양봉이 떴고 캔들상 일정한 가격 비율에 의해서 매수를 자꾸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적절한 예시를 찾아볼게요. 이런 부분이 적절하겠네요. 방금은 제가 예시를 잘못 찾았죠. 돌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찝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음봉의 색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이 양봉이 완성봉으로 떴죠. 그러면은 이 음봉은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잖아요. 음봉이 아래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음봉의 시가는 여기에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기가 시가예요. 음봉에서 이 하락은 이 전날 여기서부터 발생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완성봉으로 그 다음날 양봉의 종가가 이 시가를 깼죠. 저항을 돌파한 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분봉 가서 안 봐도 일봉에서 보면 한눈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봉충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에서도 분봉의 그림이 대충 그려지기 때문에 시간봉 가서 보거나 분봉에서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겠지만 분봉이나 시간봉이 프레임에 낮을수록 사람의 멘탈의 심리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페이크에 속을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냥 일봉에서 판단을 하고 진짜 궁금하면 시간봉을 보긴 보는데 일봉 위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하락이 넘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시장에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이전 패턴도 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캔들만 봤을 때 최소한 하락이 멈출 수 있는 조건은 뭐다? 이전 음봉의 시가를 대가리를 깨는 양봉이 튀어나왔을 때 얘를 기준으로 받고 얘를 기준을 잡아서 여기 어디선가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발생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 내용에서 캔들 설명을 드렸던 거는 그런 뜻이었던 거고 보세요. 여기서도 이 음봉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 음봉의 시가는 여기죠. 근데 이 음봉의 시가를 얘가 종가로 못 깼죠. 그래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시간봉 가고 뭐 분봉 가면은 되게 복잡해요. 페이크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일봉을 보고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어떤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일정한 지지나 저항이겠죠. 상승한다는 거는 저항을 돌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이제 도지형 캔들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의 의미가 큰 거고 하락을 주도했던 캔들의 시가는 여기죠. 음봉. 근데 이 음봉에 종가선 깼잖아요. 이 중요한 저항을 깼잖아요. 그러면 100% 하락은 아니지만 캔들로 봤을 때 100% 상승은 아니지만 캔들로 봤을 때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 상승으로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뭐 양음량이 어떻고 무슨 캔들 패턴 주식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상 그렇게 해서는 수익률이 저는 잘 안 났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기본기를 얼마나 내가 깨닫고 차트에 적용하느냐가 결국에 수익률에 미친 영향이 낮고 높고 고수고 하수고 중수고 이렇게 갈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다 뻔해요.
공부해보면은 누구나 뭐 3개월, 6개월 혹은 뭐 사람따라 늦으면 1년 안에 뭐 유튜브만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보면은 뭐 이동편신이 뭐다, 뭐 일목균표가 뭐다, 뭐 캔들이 뭐다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거, 어찌 보면 노하우적인 측면이고, 지금 이런 거는 어쨌든간 제 관점에서는 노하우적인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살펴볼게요. 이 음봉으로 깼죠. 이전에는 그냥 하락일 때는 이 음봉의 시가를 일봉상 죽어도 못 깨요. 얘에서 돌파했죠. 물론 여기서 잡은 사람이 베스트일 수 있어요. 꼬리에서. 근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점 잡으려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하락대 배통해서 그냥 원내 하락장인 내 계좌가 녹는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 확인을 하고 들어가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매수의 근거를 저는 항상 동영상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라고 어쨌든 근거를 드리면은 그게 맞는 것 같으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경험상 캔들을 봤을 때 이 시가를 계속적으로 못 깨요.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시가를 못 깨죠. 그러니까 결국 하락이에요. 하지만 이 시가를 깨는 시점이 어디냐? 결국 이 캔들이 뜨면서 깬 거예요. 맞죠? 이 바닥권에서는 요 캔들이 깨면서 깬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때부터 나는 매수의 관점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여기서는 누군가 던진 시가고, 여기서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적용되는 주요한 저항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시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가를 깼다는 거는 개미의 힘으로는 저 벽을 깰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개미보다는 세력이 깼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서 분할 매수든 뭐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잡으면 최소한, 그러니까 이날 깬 걸 확인을 하고 이 다음날 눌릴 때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요 부분에 단타 자리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하락 중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단타 포지션은 취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대세적으로는 하락장일 수 있으나 여기서 제가 그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엊그저께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의 시가를 어제 종가로 깼죠. 양봉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리처럼 아까 전에 그 단타 자리도 나왔잖아요. 이게 하락이지만 단타인지 추세를 전환할지는 나는 모르나 안정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괜찮은 자리 같으니 리스크는 많지만 베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리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제가 기존에 보였던 큰 관점에서는 후행스팬이 치고 이평선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한 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라. 지금 잡으시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올라갔다는 가정하에는 내가 비교적 저점을 잡은 거죠. 나중에 잡는 사람보다는.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가 그 나중에 잡는 것보다 큰 구간이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요런 부분이 이 양봉이 떴기 때문에 시가를 깼기 때문에 캔들상 상승으로 전환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요. 캔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가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응하는 것밖에 없다. 시장은. 캔들은 제 눈에 봤을 때 이어 달리기를 합니다. 어떤 게 양봉이 떴어요. 그러면 얘는 그 다음날 되면은 양봉이 설사 뜨더라도 이 몸통 안에 꼬리로라도 가격이 겹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양봉이 뜨더라도 그 다음날 꼬리로 겹치고 올라간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기본기인데.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치기 낮고 그거는 그냥 재수없네 그러고 보내주시면 돼요. 양봉이 떴어요. 그 다음날 뭐 이렇게 뜰지 이렇게 뜰지 이렇게 뜰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몸통에 꼬리로 겹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상승이라도 어떤 게 그 전날 양봉이 떴고 그 다음날 갭상승 또는 뭐 장대 양봉 상승으로 여기쯤에서 내가 봤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몸통에 시가 종가, 그러니까 이 몸통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었는데 160만 원일 때 내가 봤다고.
올라가는 과정. 이거 더 갈 것 같아. 펌핑할 것 같아. 그래서 봤어요. 일봉상. 이거 모든 프레임은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봤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매수가 올라갔죠, 버튼이. 매수를 누르고 봤죠, 일단.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제가 여태 설명드리죠. 이 양봉의 몸통에 반드시 꼬리로라도 겹쳤다 얘는 간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160에 사는 거는 여기 종가가 150이라면 일단 10만원은 물리고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물리고라도 그거를 잡아서 먹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정도 내가 돈이 많다. 혹은 내가 그 정도의 소액만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세요? 이 자리에서 몰빵 치시죠, 전재산. 그러니까 물리는 거고 캔들은 항상 이렇게 심하게 겹쳐도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를 그 생각해서 베팅을 하시는 건데 항상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한다고요, 캔들은. 그러니까 물리시는 거예요. 흥분해서 사시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완성곡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고 저중, 저가, 종가, 저가. 캔들의 어려운 패턴 설명드렸나요? 패턴은 저도 잘 안 봐요. 나 모르겠더라고, 한 번 봐도. 이런 거를 본인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그러면은 내가 트레이딩 중에. 세 번째 뭐 말씀드렸나요, 지금? 캔들은 이어달리기 한다. 그리고 이전 캔들에 몸통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데서 사면은 뭐다? 나는 이만큼 일단 물리겠다는 소리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거는.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라. 그러면 좀 더 큰 프레임인 일봉 말고 주봉을 볼게요. 달봉부터 볼까요? 월봉. 떴죠. 떴죠. 이때 상승이 워낙 세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안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원내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이전 몸통, 그러니까 이만큼이 올랐지만 월봉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이 몸통 안에 겹쳐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갔다고. 결국에 얘를 나중에 그 작은 프레임 돌려보면은 N자일 거고, 주봉이나 일봉에서 봤을 때 N자일 거고, 이거를 더 분봉이나 가면은 지랄 발광을 쪼개놨겠죠. 이 안에 뭐 헤드앤숄더 나고 역헤드앤숄더 쌍마다 무수히 나왔겠죠. 근데 그거를 다 겹쳐, 이거 하나 보면 심플하잖아요. 안 헷갈리잖아.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큰 프레임부터 쪼개서 보고 나중에 작은 거를 참고하는 거라고. 작은 것만 보면 이걸 몰라. 이 흐름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분봉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분봉은 저도 안 봐요. 분봉 보면 저도 정신사나서 헷갈려서 판단이 안 돼요. 보면 편하잖아. 그럼 보세요. 달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승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안에 겹쳐 이어달리기를 한다며. 근데 이거는 조정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상승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이어달리기를 하면 여기를 꼬리로다가 주고 다시 날아갈 것 같다고, 나는. 그래서 하락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서 있어. 주봉으로 매매한다고 칠게요. 왔어. 못 잡아. 얘는 이 몸통 안에 들어왔죠. 이때 잡을 수 있었겠네. 이런 거 그냥 보내주시라고요. 주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내줘. 그러니까, 안 왔으면 어떡해. 확률적으로 낮은 거에 하고 갔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하노, 네가 하노.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보내주시고, 이런 것만 따박따박 챙겨 드시면 돼요. 아무리 상승으로 가더라도 몸통에 꼬리를 주고 간다고요. 이거는 별로 기록 운봉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수 일단 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항상 그러시죠. 여기서 못 잡아. 간다 또 간다. 여기서 잡죠. 근데 어떻게? 여기 잡으면 어떻게? 얘는 겹치로 내려와.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야? 물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손절을 쳐. 그럼 어떻게? 귀신같이 반등하죠. 사이클이 반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 사이클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통이 안 겹치는 건 내 거 아니다, 그냥 도 닦듯이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그걸 쳐다보지 말아야 돼. 제 경험상. 안 그러면 이런 습관이 계속 납득돼 반복이 되고, 그러면 내 계좌 다 녹아요. 여기서 물리면 뭐야? 완전 내가 선봉장이에요. 고점 매수. 가지아를 내가 저 위에서 진짜 외친 거지. 내 계좌 다 녹고. 그리고 여기 이거죠. 나는 이제 더 갈 거라고 알고 여기 어딘가에 베팅을 했어.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 가정할게요. 3분할 정도. 여기 어딘가 했어.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뭐 모르겠지만 뭐 여기 물 탔다고 가정을 할게요.
충분히 본전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즉 뭐냐 그러면은 이 캔들 안에서 어떤 매수 포인트가 이루어졌을 때 분할 매수라고 했을 때 캔들 안에 이루어지고 분할 매수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물타든 아니면 분할 매수 처음에 매매수를 짜든 뭐 하든 내 시드는 안 녹는다니까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포인트에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안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들어오는 거 몰라 여기서 잡으니까 몰빵으로 시드 다 날리는 거죠. 한 번에 원네이 맞으면 평소에 이만큼씩 먹죠. 원네이 맞으면 어때요? 내 시드 이만큼 다 날라가죠. 찔끔찔끔 먹다가 이거 다 날라가죠. 양봉. 근데 얘가 왜 위험해요? 이 다음에서 이 시가를 깼기 때문에. 아까 반대 논리죠. 근데 똑같죠? 이해하시겠죠? 아까는 그거였잖아요. 그 음봉에 깼기 때문에 저항이었던 거고 지지였던 거고 얘는 뭐예요?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시원하게 종가로 이것도 깼다는 걸 어떻게 알아 또? 완성봉 우리 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완성봉 보려면 어떻게 해? 기다려야 돼. 깼어. 그럼 어떻게 돼? 아 시장이 깨야 되지 말아야 될 걸 깼구나. 이렇게 큰 매수를 죽였구나. 그럼 뭐다? 나와야지 뭐. 이걸 또 뭘 보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양봉의 시가 그리고 뭐 음봉의 종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캔들에서 양 뭐 시가 이런 걸 가격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캔들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세 가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캔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이해란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캔들이 왜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옛날에는 어떤 가격에 대해서 캔들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게 뭐 그때도 가격을 사람들이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요즘같이 엑셀로 해서 뭐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해서 뭐 가격을 이렇게 적어놨을 것 같아. 뭐 분마다 적어놓던 이런 식으로 뭐 가격 얼마 뭐 쭉쭉쭉 적어놨을 것 같아. 자기만의 프레임을 갖고.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에 그냥 적었다는 거죠. 이렇게 적었더니 뭐가 떨어진다? 가독성. 이렇게 숫자로 막 나열한 것보다 그림 하나 넣으면 얼마나 심플해요. 이걸로 규칙에 대한 약속만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캔들이라는 게 나왔다. 그 생각을 합니다. 캔들로 봤을 때 양봉이니까 저희는 녹색으로 할까요? 코인 하니까 원래 주식은 반대죠? 양봉이면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양봉은 지하물의 양봉이라도 얘가 모양이 요 네 가지밖에 나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꼬리가 다 있거나 위에만 있거나 아래만 있거나 아예 둘 다 없거나. 얘부터 살펴볼게요. 이더리움이 시가가 100만원에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그날 미쳐가지고 200만원까지 갔다? 근데 갑자기 떡락이 왔어. 80만원이 됐어. 근데 매수가 들어와서 다행히도 150만원에 마감을 했어요. 참고로 저희는 코인을 하잖아요. 코인은 24시간 시장인데 그럼 시가총가가 어딨냐? 있어요. 아침 9시에 변합니다. 그래서 요때 기준으로 시가 종가가 체크되는 거니까 이때 가격을 잘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아침 9시부터 그 정도 시간에 얘가 많이 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날 저녁장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근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좀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저녁장에는 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는 아니에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뇌피셜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요런 느낌이 좀 있긴 하다. 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더리움이 100만원이었던 게 200만원 갔다가 80만원 갔다가 150만원 갔다.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100만원이었던 게 200만원을 갔어요. 그러다가 80만원을 갔다가 150만원을 간 거예요. 이렇다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죠. 그러니까 얘는 양봉인 거예요. 봉의 종류는. 그래서 요 시가와 종가 부분을 평행 이동이란 걸 해볼게요. 요렇게 몸통이 형성이 되고요. 고가와 저가 부분은 이 길이에 맞게 이게 그림이 지금 그지 같은데 평행 이동을 하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꼬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나타낸 건
하루 동안에 이런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걸 암시해요. 일봉상 이 캔들이 떴다는 거는 그 전에 24시간에 요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이 가격의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게요. 이더리움이 이번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개떡상을 해가지고 200만 원이 됐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너무 오른 것 같아. 그래서 매도세가 들어와서 150만 원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캔들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움직임을 일봉으로 봤을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레임이 뭐 1시간 봉이다, 뭐 몇 분 봉이다,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 프레임 안에서는 이렇게 다 똑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일봉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일봉충이기 때문에 일단 일봉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시가가 이거기 때문에 평행 이동인 걸 해볼 거예요. 그리고 150만 원도 종가 마감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봉의 종류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기 때문에 뭐예요? 양봉이란 게 떴을 거예요. 녹색으로. 그리고 이거의 고점은 어디다? 200만 원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하면은 요런 꼬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특징은 뭐다? 저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는 없다. 그러면 요 캔들의 움직임은 하루 동안에 요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해볼게요. 100만원짜리 이더리움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개떡락을 해서 50만원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싸다고 판단해가지고 매수가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래서 150만원으로 종가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캔들은 어떻게 움직인 거냐 그러면은 시가가 100만원, 종가가 150만원 요렇게 몸통을 형성을 하고 아래 꼬리 50만원에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캔들을 보면은 하루 동안의 움직임은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할게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번에는 100만원짜리 이더리움이 개떡상을 해서 200만원이 됐는데 그리고 장이 끝나버렸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 그냥 미친짓 상관 사람들 다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인 그런 캔들이 나온 거고 꼬리는 없어요. 네 가지 케이스를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음봉을 설명드려볼게요. 음봉은 이거 반대죠? 이제 힘들어요. 이제 알아서 해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이 1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까지 올랐다가 50만원 떨어졌는데 매수가 겨우 힘이 약해서 80만원에서 끝났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니까 뭐다? 음봉, 꼬리. 알겠죠? 이거 나머지 네 가지는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사항은 이런 경우 있겠죠. 양봉도 아니고 음봉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100만원 시작했는데 200만원 갔다가 10만원 왔다가 종가 마감을 100만원으로 끝났다. 시가 종가를 평행이동을 여태까지 했는데 평행이동하는 값이 같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평행이동, 얘도 평행이동. 평행이동 값이 겹치니까 그냥 이런 선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요런 게 나타나죠. 요걸 뭐라 그런다? 도지형 캔들. 그러니까 요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십자가 캔들이라고 부르고 십자가처럼 생겼잖아. 이건 알겠어. 도지형 캔들 이것도 알겠고 뭐 드래곤 플라이 뭐 이런 것도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용어 자체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움직임을 얘가 표현한 거다. 즉 뭐예요? 매수와 매도의 힘이 거의 팽팽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 즉 뭐냐 그러면은 요거를 이해했으면 캔들에서 뭐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떴다고 칠게. 그럼 뭐예요?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간다 또 간다를 외쳤지만 이쯤 되니까 캔들 모양상 매수와 매도가 똑같아졌다고. 그럼 뭐예요?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해 하는구나.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아까 그 캔들을 그린 걸 본 걸 바탕으로 보면 그럼 얘는 뭐다? 올라가던 게 떨어질 확률. 즉 방향 전환의 여지가 있다. 그 해석이 돼요. 이걸 외우시면 안 된다고. 이 위치에서 도지는 이렇게 해석되지만 다른 위치 가면 도지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초보 때 외우잖아. 이렇게 해서 도지 방향 전환, 도지 방향 전환, 도지 방향 전환. 그러면은 이거니까 반대는 뭐야? 하락. 뿅뿅 뜨면 뭐야? 도지 방향 전환이라고 했어. 상승. 외워서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상승의 확률은 높긴 해요. 근데 100% 이렇진 않고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기본 시간이니까 그래요. 우리 초보로만 선을 넘었네. 초보로 돌아가서
얘는 아까 전에 그런 의미였잖아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거. 방향 전환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하락하면은 상승. 지금 여태까지 본 거를 또 다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 기분 좋게 양봉을 해봅시다. 100만원이던 이더리움이 200만원 갔다가 80만원 왔다가 150만원 왔다고 처음에서 그렸고, 요렇게 평행이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사이클로 움직였을 거예요. 이 캔들을 보고 이 사이클로 움직였다고 100% 확실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100만원이고 맨 처음에 8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50만원, 이 사이클과 반대로 움직인 요 사이클 평행이동에서 그려보면 얘랑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트레이딩을 예를 들어서 요게 그냥 12시라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가 12시에 트레이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나는 80만원에 산 수익자가 되는 거고, 이때 샀다면 나는 200만원에 산 물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캔들만 하나 놓고 보면 해석을 하면 얘가 큰 거인 건 알겠어. 가이드를 잡아놓고, 즉 주봉, 월봉, 월봉은 안 보기는 하는데 잘 안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월봉까지도 포함을 하면 큰 가이드를 잡아놓고 일봉 또는 제 4시간 봉도 보긴 봐요. 일봉충이긴 하지만 4시간 정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큰 그림을 보고 작은 그림에서 타점을 잡는다. 왜냐면은 이 그림이 얘인지 우리는 이 캔들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펼쳐보긴 펼쳐봐야 된다. 펼쳐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분봉이라든지 너무 뭐 작은 프레임은 페이크가 많기 때문에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0만원이던 이더리움이 또 해요. 200만원 갔다 80만원 갔다 150만원 간 거면 이런 흐름이었고,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잘 기억을 해보세요. 100만원이던 이더리움이 100만원을 초반에 시작했는데 얘가 간다 또 간다 해서 200만원 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매도를 해서 80만원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게 사람들이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해서 쳐받아 올려서 150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200만원이던 게 요 그림에 보면은 요렇게 내려왔죠. 내려올 때 제가 아까 뭐라 표현했나요? 사람 200만원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매도했다. 그러면 단타의 입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한 거일 수도 있고요. 세력의 입장에서 꼬리가 길다면은 물량을 대거 정리한 거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 물량을 대거 정리했다면 이 꼬리가 더 길어졌겠죠. 200이 아니라 300, 400, 50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밑으로 떨어뜨렸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뭐 200만원 적정 그림이라고 평가를 하면은 200만원은 단타 친 세력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저만큼 했다. 즉 윗꼬리는 뭐다? 본질이 뭐다? 매도세를 뜻한다. 고점이던 게 내려왔잖아. 지금 어떻게 내려왔겠어? 샀으니까 내려왔겠어? 팔았으니까 내려왔겠어요?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이 꼬리는 매도세를 뜻한다, 윗꼬리는. 근데 또 다시 볼게요. 아까 전에 이건 또 뭐라 그랬어요? 사서 쳐잡아 올렸다 그랬죠. 끄집어 올렸다 그랬죠. 이건 뭐다? 요거랑 똑같이 보면은 아래 꼬리는 매수세를 뜻한다. 초보 때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 근데 100%또 이거는 또 위치에서 또 달라져요. 그거를 제가 케이스 바이로 다 설명하려면 일단 저도 힘들고요. 결과론 쪽 측면이 강해요. 이거는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분석을 한다 그래서 캔들만 먹고 분석한다 그래서 뭐 100% 맞춘다 이런 걸 못해요. 저도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캔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왜냐면 시장 참여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서 이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봤을 때 월봉의 부정적 이유, 이거는 아까 뭐라고 저희가 공부했나요? 샀어요. 누가? 매도세. 이전에 없던 긴 꼬리죠. 그럼 아까 길면은 뭐라 그랬어요? 짧으면 뭐 단타쟁이의 뭐 타익 실현. 이 정도를 던질 수 있는 애들은 누구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심이라 그랬죠. 왜 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이 29일인데 얘가 뭐예요? 완성봉인가요? 아니에요. 말일까지 다 온 것 같아. 이게 확정 날 것 같아. 그래도 판단을 못해요, 저는. 제 기준에는. 왜 완성봉이 아니라서. 해외 선물하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어떤 게 지지저항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뚫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마지막 1초에 골이 남기고서 빠져요. 저는 선물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이 당해서, 그냥, 완성봉 보는 게 속 편해. 돈 덜 먹고. 그래서, 요렇지 않을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 캔들에서 또 배웠어요. 이어 달리기를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어 달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요거는 이어 달리기가 제 기준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긴 가더라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때 리테스팅이 배웠던 이렇게나 뭐 이 정도 갈 수도 있겠고. 최소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뭔가 겹쳐야 된다 그랬지. 심리적으로. 저는 심리적으로 섰을 때 뭐가 겹쳐야 돼요. 겹치나요? 이 자리가 지금? 겹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이유는 일종의 단톡방의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서 단타라도 먹어보자.